그렇게 바쁘게 지냈어요. 정작 아들인 남편은 자기 몸뚱아리만 챙기면서 일을 했고요. 나 왔어. 집에 밥 있어? 나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었어? 우리도 오늘 저녁에 라면 먹어서 밥 새로 해야 하는데? 아니, 집에서 밥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바깥일 제대로 하겠냐? 가게 마감하고 새벽 2시에 들어와 밥 찾는 사람이었어요. 가게가 늦게 끝났으면 거기서 먹고 올 것이지 그 새벽에 집에서 밥 내놔라 하면 어느 누가 척척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자는 사람 깨워서 말이에요. 게다가 늘 먹고 들어오면서 하필 그날은 또 안 먹고 와선 밥 달라고 하는데 화가 절로 나더라고요. 자다 일어나서 짜증까진 안 되다가 배려 없는 남편의 모습에 몇 마디 싫은 소리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너무하네. 네 아빠라도 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서운하게 말을 했잖아. 네 부모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냐고. 그 간병 몇 번 했다고 유세 부리네 이 여자가? 자기 대신에 아버지 간병을 해주고 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저더러 유세 부린다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따져 물으려고 하니 듣기 싫다면서 그만하자더니 혼자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그날은 꼴도 보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부자리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랑 살게 됐을까?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곁에 잠든 아이들을 봐도 전혀 기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밤이었죠. 결혼해서 10년을 사는 동안 남편은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생활한 사람이에요. 나가서 돈 벌어온다는 이유로 정작 유세를 부린 건 그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 돈도 제대로 벌어왔으면 말도 안 해요. 10년 동안 직업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 무슨 돈이 되겠어요. 저랑 처음에 결혼할 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있다가 돌연 퇴사를 하더니 친구랑 동업으로 술집을 한다고 하더군요. 직장 생활 해봤자 큰 돈 못 번다면서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가게를 차렸는데 그것도 3년 하고는 그만뒀어요. 밤에 일하러 다니는 게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요. 그건 다 핑계겠죠. 손님이 안 와서 문을 닫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성질머리에 좋은 말 안 나올 걸 뻔히 알았으니까요. 차라리 그때 다른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웬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서는 화장품을 잔뜩 들고 온 겁니다. 집에. 이거 뭐야? 웬 여자 화장품이야? 이거 봐봐, 대박 상품. 이거 바르잖아? 얼굴에 주름 싹 다 없어져. 대박이지? 그래서 왜 당신이 이걸 들고 왔냐고. 나 사업할 거야. 이걸로. 사업? 또 친한 친구에게 꼬여서 신종 다단계 회사에 갔다가 사업 설명회? 뭐 그런 걸 듣고 와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신생이라 여자 화장품 5가지만 취급한다는데 평소 피부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걸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 그 말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저는 당장 갖다 주고 오라고 했죠. 당신이 무슨 화장품을 판다고 그래? 평소에 샤워하고도 바디로션 하나 쓱 바르고 마는 사람이. 게다가 이거 여자 화장품이야. 누구한테 팔겠다고 이러는 건데. 잔소리 하지 마. 내가 우리 가족 잘 되자고 이러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겠냐? 잔소리 듣기 싫다며 말하지 말라는데 도통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초기 자금으로 몇백이나 주고 사온 게 뻔했거든요. 집에 생활비는 없어서 카드로 돌려막으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다 돈을 쓰고 있으니 속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 말은 듣지 않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선 1년 있다가 그 일도 그만뒀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잔뜩 늘어난 채로 말이에요. 4번째에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곳이 아니라 중고차 딜러로 들어갔죠.
차를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요새 어디 중고차 매장이 돈이 되던가요? 동네에 없어진 중고차 상사가 몇 개나 되는데 하필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곳만 골라서 할 수가 있는지 역시나 2년을 조금 넘기고 일을 그만뒀어요. 이쯤 되자 10년 새 빚이 엄청 늘게 됐어요. 그동안 생활비며 사업 자금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죄다 살던 집 담보로 빚을 낸 거죠. 이름은 남편 명의였지만 더 이상 저희 집이 아니고 은행집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어요. 이쯤 되니 저도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애들이 어려서 도저히 맡길 수도 없고 남편이 워낙 싫어하기도 해서 전업주부로 있었던 건데 그 사람만 믿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경력이 단절된 데다가 나이까지 들어서 제가 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할 만한 건 모두 아르바이트 자리밖에는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알바만 하기엔 돈이 너무 적기도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알고 지내던 그 동네 언니가 저에게 보험 일을 해보라고 다시 권하더군요. 서진이 엄마, 나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믿져야 본전이야.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같이 일해보자. 응?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인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나는 서진이 엄마가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그 언니의 손을 잡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나를 주물렀던 남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 편하게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남편이 당분간 아이들을 케어했어요. 차라리 타이밍이 좋다 싶었어요. 그 꼴 보기 싫은 인간이랑 한 집에 계속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마음도 편했고요. 중고 상사를 끝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집에만 죽치고 있었거든요.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손 놓고 그러고 있으니 참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착실하게 공부하고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알던 지인들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소개를 받게 됐고 소개해준 사람이 또 소개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고객이 늘어갔어요. 보험을 잘 팔 자신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해냈더니 매달 수입이 늘어났어요. 일을 시작하고 1년 정도 되자 웬만한 남자들이 버는 만큼 돈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저의 적성에 맞았고 돈이 되니 일이 재미있었어요. 자, 당신 용돈 이걸로 애들이랑 간식 사 먹고 그렇게 해. 이야, 요즘 돈이 좀 되나봐. 마누라가 용돈 주니까 기분 좋은데? 자꾸 놀고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도 일자리 알아봐. 아니, 당신이 벌면 되잖아. 나보다 훨씬 낫구만. 내가 애들 볼게. 당신이 돈 벌어. 남편은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애들을 케어할 테니 저더러 돈을 벌어 오라더군요. 이제 다 커서 학교도 학원도 알아서 가는 애들, 손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지. 맨날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고 TV로 영화 보면서 뒹굴거리는 걸 다 아는데 그런 말을 하니 가짠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애들이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은 마음에 한편으론 눈 감아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일이 바빠져서 밤낮 없이 고객을 만나러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아빠라도 그 자리를 채우면 낫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일에 더욱 매달렸어요. 바깥 일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집안일에 소홀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다 알아서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으니 청소며 빨래도 그 집안일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남자 입에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빨래, 설거지 같은 것들이 하기 싫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와 다투는 날이 잦았어요. 딴애 남자라고 자존심이라도 상한 건지 저에게 쌀쌀 맞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놀고 먹는 건 취향에 맞고 집안일은 입에 안 맞다고 불평을 쏟아내니 정말 한심하더군요.
대체 언제 처리될까 싶고 언제 사람 될까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상황이 그러하니 저희의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팽팽해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으니 더욱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런 부모들 눈치 보는 애들만 불쌍해졌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인간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일이 일찍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작은 평수의 화장실이라고는 하는데 거길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있으니 나머지 식구들은 어쩌겠어요. 급할 땐 밖에 공동 화장실로 뛰어가서 볼일을 보고 오고 그래야 했죠. 집에 화장실을 멀쩡히 놔두고 그러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만 그런다는데. 그냥 핸드폰 한다고 오래 앉아있는 거야. 나도 볼일 보는 거라고. 화장실에서 3시간이나 앉아서 똥을 싸냐? 그럴 수도 있지. 들을수록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이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눈엔 비정상적이었어요. 왜 멀쩡한 방을 놔두고 냄새나는 화장실에 가서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뭐라 해봤지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포기를 하게 됐고 제가 일찍 집에 가는 날에는 어김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과자도 들고 들어가니? 나한테 신경 꺼. 그거 내 거잖아. 내 새우깡. 나도 이거 좋아해, 새우깡. 이거 돈 몇 푼 한다고 진짜. 제가 과자 중에 유일하게 잘 먹는 과자가 새우깡이거든요. 그래서 마트 갈 때마다 몇 개씩 사서 집에 두는데 이 인간이 새우깡만 사두면 그걸 들고 화장실로 가는 거였죠. 자기도 새우깡 과자를 제일 좋아한다나 어쨌다나. 여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한 손에는 핸드폰 충전기, 한 손에는 새우깡 하나 달랑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있자면 입에서 욕이 저절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백수 생활 후부터 머리는 언제 감는지 늘 떡이 져 있고 외출복, 실내복, 잠옷 기능을 한 번에 다 하는 추리닝 차림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꾹 잠그는 소리가 들리면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나랑 대면하기 싫어서 그런다는 걸, 나한테 얘기도 하기 싫고 얼굴도 마주하기 싫어서 그런다는 걸 저도 눈치채고 있었죠. 정말 결혼해서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바깥 일도 하면서 집안 일으키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아내를 그리도 이해 못할까 싶어 엄청 서운하고 그랬어요. 내 인생 참 박복하다. 누구는 신랑 잘 만나 호강하고 산다는데 나는 큰 욕심도 없이 그저 화목한 가정 일구는 게 최선의 목표인데 이렇게 이루기가 힘이 드나 싶어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외면당할 정도로 내가 잘못했을까? 저는 진짜 잘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그냥 내가 싫은 건 아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일이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그러면 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더라고요. 애초에 그 사람과 제가 부부가 된 것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더라고요. 저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일도 재미가 없어지고 보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의욕이 없어서인지 보험 해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게 된 시기였어요. 아침부터 보험 해지 통보를 받고 그날 하루 종일 해지건만 맞고 다니느라 바빴던 날이었어요. 일이 계속 꼬이길래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다 마음먹었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남편은 새우깡 한 봉지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눈으로 쫓으면서 자포자기가 되더군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는 너한테 신경 안 써. 이런 마음이 들었고 답답한 마음을 맥주 한 잔으로 달랬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자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순간적으로 이제는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로 가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미친놈아, 뭐하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철컥철컥 잠긴 문 손잡이를 계속 돌렸어요. 하지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잠긴 문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거실 서랍장이 있는 열쇠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세상에 화장실 안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 인간은 화장실 바닥에 돗자리를 아예 깔고 누워 자고 있었어요. 밤새 게임에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잔뜩이었고 머리맡에는 먹다가 만 새우깡 봉지가 나뒹굴고 있더군요. 금방 잠이 들었는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고개가 절로 저어졌어요. 한심하기 그지없어서요. 애들도 아빠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어 했고요. 엄마, 아빠 왜 여기서 자? 야, 조용히 해. 둘째는 아빠가 화장실에서 자고 있는 게 이상해서 물었고, 큰애는 제 눈치를 보면서 동생을 방으로 데려갔어요. 애들이 못난 부모 밑에서 눈치만 늘어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돌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든 그 인간 옆에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지 진동이 울렸어요. 액정을 보아하니 동식이라는 이름이 보였고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대체 뭐하고 다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더니 세상에 웬 젊은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자기야, 통화할 시간인데 왜 전화를 안 해? 너무 궁금해서 내가 전화했잖아. 코맹맹이 소리로 애들 아빠를 찾더군요.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인간이.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그 여자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어디야? 인연이 어디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 너 어디야 대체? 할 말이 채 다 끝나기 전에 전화기가 뚝 끊어지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잠에서 깼는지 뒤척이는 인간을 향해 발길질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파라. 왜 이래? 너 미쳤어? 지금 나더러 미쳤냐고 했어? 네가 미쳤지, 어? 마누라 밖에 돈 벌러 내보내고 너는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딴 여자랑 히히덕거렸냐? 네가 제정신이야? 어? 아프다고 꽥꽥 소리 지르는 그 인간을 향해 샤워기를 뽑아들었어요. 그때가 1월달이었거든요. 한겨울이라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물을 틀자마자 그 인간 몸에 냅다 뿌렸어요. 아이 차가워! 하지마! 물 끄라고! 차가워? 차가워? 그래 좋아, 물 안 뿌릴게. 저는 흠뻑 젖은 그 사람을 끌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신을 못 차리면서 저한테 질질 끌려오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젖은 그 사람을 현관 밖으로 냅다 밀었어요. 그러고는 꽝 하고 문을 닫아 걸쇠까지 걸어버렸고요. 현관 밖에서는 춥다면서 문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죠. 내가 저 인간이랑 꼭 이혼하고 만다, 이렇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와 그 인간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텨서 결국 소송으로 갔고 깔끔하게 이혼을 했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두 아이 모두 제가 가져왔고 빚덩이인 그 아파트 재산 분할도 해서 제 몫을 받아냈고요. 처음에는 자기 잘못이 없고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현재 저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가장이 되어서 일을 똑바로 해야겠고 또 분가하기에 돈도 없어서 부모님께 합가 제안을 드렸어요. 물론 노년에 아이들 건사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용돈을 챙겨드리면서 부모님 신세를 지고 있어요. 일은 보험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슬럼프 이겨내고 지금은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 용돈에 생활비에 나중에 애들 뒷바라지까지 하려면 한 달에 돈 1,000은 벌어야겠더라고요. 그 돈을 매달 목표로 일하고 있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회사 내에서 인정도 받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아이들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크나큰 자유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